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3시 반에 찾아뵙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푸터 플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멘토스 매니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긴급하게 이제 고객 어떤 그 전화 상담하고 또 긴급 업무 처리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긴급하게 막 오느라고 지금 오늘 시간에는요, 그동안 좀 지난 한 주간 주식시장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제 내용하고 또 그 관련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내려왔어요.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화, 수, 목 모두 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나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에 저는 정말 너무 바쁜 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제가 오늘 또 눈에 실핏줄이 터졌어요. 실핏줄이 터져서 눈의 흰자가 지금 빨갛게 변했어요. 거의 이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핏줄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과로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이 저희가 주식으로 투자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자산은 건강이니까 건강관리도 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많이 모아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체력도 약해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식이나 투자 같은 경우도 거의 멘탈 싸움이거든요. 멘탈이 엄청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 멘탈이 결국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 관련을 할 때 멘탈이 엄청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멘탈은 결국은 건강한 체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 관리, 운동도 되게 투자에 있어서 결국은 매우 중요한 기초 체력, 베이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7.45포인트 빠져서 마이너스 0.34% 정도 빠져서 2153.2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은 6.81포인트 정도 빠져서 마이너스 1.02% 빠져서 662.5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빠졌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거의 23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2137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153.24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저가가 거의 종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좀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왔고요. 장 후반에 코스닥은 장 마감까지 쭉 아래로 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어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고요. 거래소 코스닥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보면 외국인이 128억 순매도, 개인이 955억 순매수, 기관이 12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약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약 1200억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되게 강했어요.
거의 1,08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정도의 매도세가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 1,08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이 한 600억 정도 순매도, 그 다음 개인이 1,76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산해서 1,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오늘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가 이제 11월 18일 이번 한 주가 시작되는 한 주였죠. 제가 제 멘토스 회원분들한테는 지금부터 봐야 될 시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뭘 봐야 되냐? 어떤 글로벌 측면에서 대외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대내적인 측면 같이 짚어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시황 관련해서 조금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우선 대외적인 측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난 주말에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는 소식으로 미국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도 지난 주말 눈에 띄는 뉴스였죠. 그래서 제가 그 대북주를 빼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멘토스포트에 대북 철도주로 에코마이스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물론 비중은 그렇게 5% 이내로 가져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홀딩 앤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북미대화라든지 대북 이슈는 어떤 문정부 동안은 또는 트럼프 대선까지는 빼놓고 가서는 안 될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멘토스포트에는 항상 비중을 적게라도 대북주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현재 저는 대북 철도주로 에코마이스터를 담아서 홀딩 앤 트레이딩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이슈는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 부분 어떤 호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근데 대외적인 이슈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홍콩 사태. 지금 험악해지고 있는 이 홍콩 사태가 증시의 잠재적인 돌발 변수일 수 있거든요. 한국의 대홍콩 수출은 전체 수출의 7에서 8% 수준이고요. 대부분이 홍콩을 경유한 우회 수출이에요. 따라서 홍콩에 대한 강력한 무력 개입은 단기적이나마 한국 수출에 차질을 줄 수가 있어요. 홍콩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은 1에서 한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칫 충돌 과정이 크게 격화되면 주가 흔들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다. 크게 보면 이거는 긍정 요인이고요. 부정 요인으로는 홍콩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게 증시의 잠재적인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이슈를 제가 그렇게 짚어드렸고요. 대내적인 국내 측면을 한번 볼게요. 2019년 국내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2018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상대적으로 되게 악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인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줘서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한 하락도 있었지만 반도체 업황이 상대적으로 2019년 되게 안 좋아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이 급감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터냈다라는 얘기가 시장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미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업황의 주가는
업황이 호전되는 거에 비해서 6개월 선행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황이 완벽히 지금 호전이 되었다라는 어떤 팩트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럴 거야 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지배적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그 기업이익의 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터냈다라는 측면은 내년에는 적어도 올해보다는 기업이익이 좋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거는 이제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짚어드렸고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 연말 대주주 요건에 의한 매도 물량 출회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9년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장세에서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G 종목이라든지 비메모리 관련주라든지 뭐 곳곳에 찾아보면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기업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호전되는 주식들이 올해 급상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 출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기업의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함으로써 매도 물량 출회 이슈로 인한 수급 요인의 부정 요인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본토 비중을 늘리기 위한 MSCI 신흥국 지수 비중 조절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 본토 비중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올해 사실 중국 본토 MSCI 지수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5월달, 8월달, 11월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이 그 MSCI 비중 조절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 본토 비중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수급 요인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12월에 아람코가 상장을 하게 돼요. 아람코가. 그래서 아람코가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총이 엄청 커져요. 그럼 그쪽으로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아람코 상장 이슈 등은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요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측면으로 어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터나고 있다. 이건 펀더멘탈 측면에 우리나라 증시에 되게 좋은 측면. 하지만 단기적으로 연말 대주주 요건에 의한 매도 물량 출회 이슈, 11월 중국 본토 비중 늘리기 위한 MSCI 신흥국 지수 비중 리밸런싱 작업, 그 다음 12월 아람코 상장 이슈 등은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요인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 이렇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있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바이오에서 11월 신장학회에서 메지오이라는 종목이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하는 중요 이슈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11월 18일 날 월요일이었죠. 주말 동안에 그 메지온의 어떤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18일 날 23%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행히 다른 임상 3상을 발표한 기업들은 하한가를 맞고 하한가 시간이 이틀, 3일 연속되기도 했었거든요. HLB라든지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그랬거든요. 근데 메지오는 그 결과 발표 후에 하한가까지는 안 가고요. 마이너스 23.37%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어떤 데이터 발표의 어떤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보면은 거의 50대 50 정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50% 정도는 긍정적, 50% 정도는 부정적. 그래서 100% 임상 3장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가까지는 안 갔더라도 11월 18일 날 마이너스 23점, 30%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메지온이라는 회사에서 대응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임상 3장 결과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이었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어떤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 회사 발표가 월요일 장 마감한 후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로 인해서 장중에 플러스 19.6%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쭉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6.5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메지온의 트레이딩은 신의 영역이 아니면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메지온의 어떤 투자 전략 대응은 삼성 데이터 발표 전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내 욕심을 줄이더라도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HLB에 관련해서도 제가 24일 FDA 프리앤데이 미팅 전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결과를 보기 전에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24일날 장중의 고점을 HLB 같은 경우도 찍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욕심을 좀 줄이더라도 데이터 발표 전에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일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HLB와 메지온을 통해서 언급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11월 다행히 그 메지온 이슈가 어떤 바이오 섹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제테마라는 보톡스 하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요 제테마라는 종목이요. 보툴리눔 톡신하고 필러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저희가 지금 메디톡스하고 휴젤이 있죠. 근데 제테마가 이제 11월 14일날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근데 이 제테마가 장외에서도 거의 4만원 가까이도 거래가 됐던 종목인데 공모가 밴드에서 하단 21,000원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상장의 당일에는 공모가도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상장의 당일날 17,300원으로 마감을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11.36%로 마감을 했고 19일날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테마가 공모가 밴드를 하회하고 그날 시총이 한 1,300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테마가 한 16,000원대 오면 저는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외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펀딩을 해서 들어갔었던 가격을 제가 계산했을 때 한 16,000원과 17,000원 사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까지는 빼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16,000 언더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바로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신규 상장주 어떤 매매도 좀 보고 있다가 공모가 밴드 언더로 가거나 또 예상 시총이 너무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 하면은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ITM 반도체라고 있었어요. ITM 반도체. 이거는 회사가 되게 좋아요. 제가 제 멘티분이 그 상큼한 투자 이야기 방에서
그 저한테 문의를 주셨었어요. ITM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그 문의 주신 시점이 바로 바닥이었어요. 얘가 11월 7일 날 신규 상장을 하고요. 얘가 상장하자마자 이틀 연속 빠졌었어요. 그래서 11월 8일 날 저한테 아마 문의를 주셨을 거예요. 11월 11일인가? 그래서 11월 11일 같아요. 11월 11일 날 장중 거의 23,2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때 제 멘티분이 ITM 반도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거의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업을 쫙 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가 시총이 한 5,600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기업 영업이익 컨센서스 정도 봤을 때 내년 정도까지 홀딩한다고 봤을 때 시총 1조는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근데 벌써 시총 8천억까지 왔습니다. 11월 15일까지 봤을 때 거의 고가 39,500원까지 왔었던 기업이에요. 네. 회사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11월 13일 날 거의 상한가를 갑자기 찍었어요. 상한가를. 어떤 수주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시총이 너무 빨리 올라온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3일 날 상한가를 찍고 15일, 18일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은 4.3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총은 8천억인데요. 2020년 예상 어떤 컨센서스로 제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시총은 한 1조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 폴더블 관련주가 9월부터 계속 후반부터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5G 섹터가 대세였다고 보는데 그 이후부터 폴더블 관련주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폴더블 관련주로는 세경하이테크, DKT, 인터플렉스, 코리아서키트, DAP,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정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폴더블 관련주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IT가 아니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마지막 혁신은 폴더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폴더블 갤럭시 폴드를 내놨는데 이게 완판이 됐죠. 그 예약을 받았는데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예약이 빨리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2차 완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내 중국에서의 어떤 폴더블 완판 이슈라는 게 지금 폴더블 관련주에 있어서 되게 밸류에이션을 지금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스 포트에서 코리아 서키트를 이미 한 46% 정도 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10월 멘토스 매니저 평가에서 1위를 했었는데 지금 STS를 키시면 제가 코리아 서키트로 한 46% 정도를 먹은 게 나올 거예요. 제가 폴더블 관련주로 담은 거고요. 근데 제가 9월 중하순부터 폴더블 관련주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사실 제가 더 사고 싶은 가격대는 낮은 가격대였는데 올라와서 그냥 용기를 내서 집어넣었었거든요. 근데도 더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너무 올랐다 했는데 차트 보시면 9월부터 쭉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9월 한 중순부터 폴더블 관련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세경하이테크도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제가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를 중간에 제가 진입을 해서 그래도 45% 정도를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멘토스포트에서 KH바텍을 지금 폴더블 관련주로 지금 이렇게 홀딩 앤 트레이딩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H바텍은 뭐 하는 회사냐면 힌지 만드는 회사, 힌지가 뭐냐면 폴더블 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핸드폰을 구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을 구부릴 때
이 내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폴더블을 할 때. 그래서 LG가 이 폴더블 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마 이 힌지 계속 이 구부리는 그 내구성에 있어서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은 계속 접다 폈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 그 접었다 폈다를 하는 거를 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힌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힌지 만드는 회사가 KH 바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힌지 기술이 상당히 폴더블 폰에서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폴더로 하느냐 아웃폴더로 하느냐를 봤을 때 아웃폴더가 되게 쉽거든요. 인폴더가 더 어려워요. 근데 지금 화웨이 쪽에서 메이트 X 같은 경우는 지금 인폴더가 아니라 아웃폴더 형식의 폴더블 폰을 이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폴더, 삼성전자가 만든 인폴더 형식의 폴더블 폰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힌지를 인폴더 쪽으로 만드는 게 KH 바텍이고요. 그 다음 파인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아웃폴더 쪽에 어떤 힌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폴더블은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폴더블 관련주는 좀 계속 한 내년 1월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OLED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OLED로 보는 종목은 ICD하고 힘스, 그 다음에 AP 시스템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ICD하고 힘스가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가 이제 했을 때 아직도 2020년 실적을 끌고 왔을 때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RCD하고 힘스를 OLED 관련주로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좀 더 추가하자면 AP 시스템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종목들 언급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떤 컨셉으로 이거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냐면요. 미래 기술을 보면 돈이 보인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앞으로의 세상의 어떤 트렌드나 인사이트를 봐야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상의 변화들은 또 그 업황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이 그러면 주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이 되고 상승 요인이 될 것인가, 그거는 미래 기술을 봐야 그 인사이트와 또 어떤 그런 업종을 분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미리 분석해 놨을 때 내가 빨리 그 기업들이 시장에서 알아주기 전에 선심회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거는요. 먹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이미 어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는요.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미래 기술을 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미래 기술을 빨리빨리 보고 또 그에 따른 관련주를 공부를 해놔야 이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빨리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매수라는 어떤 액션을 할 때는요, 그 업황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지금 이 제가 소개해드린 기술에 관련된 주식이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미리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해 두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만났을 때
내가 본인이 그 관련주에 대해서 빠른 액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른 액션을. 네. 그러면 제가 양자역학이 뭐고 양자 컴퓨터가 뭔지 조금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